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시험 봐야죠. 그런데 뭐라 그러죠? 다음 주부터는 문제집 보니까 매주는 못할 것 같고 봐서 한 2, 3주에 한 번 정도 한번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또 싫어하시면 또 제가 또 자,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입니다. 요거는 정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요. 일단 가등기 담보등의 법률에서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이 뭐죠?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 우리 교재도 잘 나와 있는데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임금 채권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담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대차라는 말은 뭐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경우에 적용되고요. 두 번째,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 담보에도 매도 담보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등기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등기를 못하는 물건이라면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 솔직히 가등기 담보는 동산에는 설정 못하잖아요. 양도 담보나 매도 담보는 동산 가능하거든요. 근데 양도 담보가 매도 담보가 동산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만요?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요.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자동차와 같이 동산 중에서도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은 적용이 되긴 하는데 그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그죠?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담보, 양도, 매도 담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요.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됩니다. 만약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되어 있다면 그때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지문으로.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일 것.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일 것.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돼요? 채권액보다 더 커야지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의 성질인데 항상 머릿속에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죠? 저당권이다.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혹이 하나 더 붙었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반 저당권과 다르다. 그래서 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부분이 아니라면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이 나왔는데 잘 모르겠으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있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할 수가 없다. 그럼 뭐로 바꾸면요? 저당권자는 경매할 수가 없다. X 이렇게 되는 거죠. 양도 담보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럼 뭐로 바꾸면요?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매도 담보권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뭐로 바꾸면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본능적으로 뭐로 바꾸세요? 저당권으로 바꿔서 읽어보는 순간 깔끔하게 아주 쉽게 되는 거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는 것은 결국 이제 뭐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죠. 요거만 이제 정리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이렇죠. 변제기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뭘 하게 되냐면 실행 통지를 하게 됩니다. 실행 통지라고 바로 그 목적물을 먹을 수는 없고요.
2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요 2달 기간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청산기간이라고 하고요. 2달 기간 동안 기다렸는데도 변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때는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청산금을 지급할 때 뭘 받게 되냐면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 서류를 받아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실행통지했다가 2달 기다리고 그래도 돈을 안 갚으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뭐합니까? 본등기합니다. 끝인 거죠. 그죠? 자, 살을 붙이는데 첫째, 실행통지를 할 때 뭘 통지하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사실이라도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뭘 빼냐면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남고요.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가등기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고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됐다는 이유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선순위 권리인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후순위인 병의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받아야 될 돈이 1억이고 갑이 받아야 될 돈이 5천만 원이라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남는다는 말은 어차피 나중에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는 논리가 생기죠. 그래서 자신이 받을 돈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을 합산해서 목적물의 가액에서 뭐죠? 공제하게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를 할 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객관적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객관적인 방법을 취할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유의하실 것은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한 요 금액이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실행통지를 누구한테 하냐면 채무자에게 하고요. 만약에 물상보증인이 있으면 물상보증인에도 하고요. 또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도 실행통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했고 그 사실을 또 누구한테 통지하냐면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수액 가지고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안 써지죠? 청산금의 액수를 가지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에 안 든다면
요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에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이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잖아요. 청산금의 액수를 통지받았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돈 더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다툴 수는 없고요. 요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에 뭐 하면 되죠? 경매를 신청하면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아직 병이 뭐가 안 됐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끝.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 자, 여기까지 갖고 한 가지만 추가하면 돼요. 이제 네 번째죠. 4. 언제까지 변제해야 담보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왔거든요. 요 받기 전까지 돈을 갚는다면 담보를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미 청산금을 뭐 한 상태예요? 받은 상태라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청산금이 없을 수가 있죠. 청산금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 담보가 가등기 담보라면 본등기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라면 이때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청산금이 없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면 본등기 하면이겠죠.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갖냐면요. 청산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소유권을 가져요.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이미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는 상태죠? 본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또다시 뭐 할 필요 없어요? 본등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만료할 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 매도 담보의 경우에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만 변제기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선의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이때는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 하고요. 요 마지막 분 나는 너무 복잡한 것 같다 그러면 요 2번은 선택이에요. 꼭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두 가지입니다.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돈을 갚아야 된다.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요거 조금 여력이 된다면 요 2번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 합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교재 읽지 마세요. 저도 한번 쭉 봤더니 너무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이렇게 난해하게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쪽지 시험을 봐야죠.